예, 오늘 발표된 전세 대책, 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심각한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1만 4천 호 방금 네. 들으신 것처럼 3기 신도시의 이 40%에 달하는 적지 않은 물량인데요. 이걸 어느 지역에 지금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7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11만 4천 호가 되는데 서울에서도 아파트 물량이 좀 적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빌라이든 공실이 된 상가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끌어모을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요. 예. 공급을 통해서 전세난을 해소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당장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정책을 내놨어요. 이 누구라도 지금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네,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배제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석 달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대략 3만 9천 가구 정도 되는데 수도권에는 이게 한 15,000 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배제하고 집이 없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중산층의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여기에 극소량이기는 합니다만 정부 부분 중에 강남 일대에 그래도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도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배려 대상 계층하고 중산층이 경합한다. 그러면 배려가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분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전세 형태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있는데요. 짓고 있는 집이나 이미 지은 집을 LHE 공사 등이 사들이는 거죠. 해서 이걸 기존의 월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전세 물량으로 시장에 푸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요. 주변 시세의 최대 90% 그리고 4년 동안은 기본으로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대기자가 없다 하면 2년을 더 얹어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게 지금 3만 5천 호죠. 근데 서울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빌라촌이라고 불리는 빌라가 많은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이 좀 몰려있는 지역에서 한 가구 한 가구를 더하다 보면 물량으로 3만 5천 가구를 끌어모으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형태로 지어져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집이라는 게 이렇게 학군도 봐야 되고 네. 주변 환경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런 수요까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책?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정책을 보면 정부가 이른바 영끌을 했다는 얘기를 시쳇말로 하기도 할 정도로 예. 끌어모을 수 있는 물량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만 왜 이 전세 대란 속에 해당 가구들은 수도권에 있는데도 석 달 이상 비어 있었던 것인가? 이걸 왜 비어 있었을까? 왜 비어 있었을까? 사실 그걸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시장에서 그만큼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임대료가 비쌌을 수도 있고 자산이나 소득 기준 때문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남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최근 전세난의 핵심이 결국 아파트, 네. 그것도 이제 서너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파트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1만 4천 가구 중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가구가 이번에 전국 단위로 공급이 되는데 예. 여기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특히 많은 서울 2천 가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전세는 공급이 안 되고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나아가서는 뭐 호텔도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거주 형태나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수요자가 원하는 집인가, 그게 아마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 대신에 네. 특별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을 위한 중형 주택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대책입니까? 과거 평수 기준으로 보면 최대 35평 정도,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까지 공급을 하고요. 자산이나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를 해서 중산층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저도 여기는 굉장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중산층은 가서 살지 않는 저소득층용이다라는 사회적 낙인이 있거나 자산소득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집 사고 싶지 않은데도 사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원해도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엔 너무 비좁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형태의 장기 임대주택, 지금 30년까지 살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오늘 발표 전부터 또 호텔을 개조해서 공급한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실제 공급 물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까? 극소량인데 사실 전체 정책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호텔이라는 주거 형태가 사람이 정주하기에 적당치 않다는 걸 정책 입안자들이 놓치고 있다는 그 느낌이었어요. 이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자취를 하려면 취사, 빨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최근 1인 가구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월세라고 할지라도 내가 점유하는 시간만큼은 그 공간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인테리어 같은 게 가능한 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호텔은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호텔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집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아주 한정적인 경우에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인데 정책을 좀 급하게 내놓으려다 보니 호텔이란 부분이 좀 부각된 면이 있고 해서 정책의 전체적인 얼개보다는 호텔 이 단어에 그 좀 방점을 찍는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번 대책이 전세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물량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혹한기에 핫팩이 하나 주어진다고 하면 손발 동상을 잠깐은 좀 손발을 녹일 수 있겠습니다만 잠깐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살고 싶은 데에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이 공급돼야 전세난이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임대차 3법의 선의와 다르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